이번에는 3절의 가공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내용은 총 31가지 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한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약전류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약전류 전선. 약전류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신, 그 다음에 뭐 전화, 이런 거, 그 다음에 라디오, 뭐 텔레비전 등의 어떤 신호를 전송하는 그러한 전선로를 우리가 약전류 전선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신호를 전송하는 전선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고압이나 저압의 전력선이 지나가고, 이 주변에 약전류 전선로가 이렇게 지나간다라면 얘네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격거리를 두어라, 이런 얘기죠. 이격거리를 얼마만큼? 2m 이상 하여라. 근데 만약에 요 고저압이 케이블이면 2m 이상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고저압과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될 때, 같이 갈 때 2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고저압이 전력선이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2m를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m를 띄우거나 또는 케이블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리를 좀 더 늘리거나 또는 연가를 시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요 사이에 결국엔 여기 3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에서 배운 차폐선을 설치해서 접지하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가공전선로와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될 때 2m 이격하고 전력선이 케이블이면 2m를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과 가공전선로의 유도장애라고 볼게요. 유도장애. 이거는 아까와 동일한 건데 여기에 특고압이 있다 이거야. 특고압 전선로가 있고 여기에는 전화선로가 있다 이거야. 전화선로. 마찬가지로 1번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전자 유도 장애가 발생하겠죠. 그 전압 EM이 얼마죠? EM은 오메가 ML 3I0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 유도 장애에 의해서 여기에는 유도 전류가 흘러요.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때 만약에 이 특고압 전압이 60kV 이하이면 12km마다 이 유도 전류가 2마이크로암페어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고, 전압이 60kV를 초과하면 이 유도 전류가 3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뭐예요? 12km마다 거리도 잘 기억해야 돼요.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 40km마다 3마이크로암페어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에 따른 전화선로와의 거리, 요거 간의 거리 외워야 되겠다,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죠? 뭐만 외우면 돼요?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22,900, 여기는 66kV, 그 다음에 여기는 154kV, 이 세 가지 정도는 외워두자 이거예요.
22.9에서는 60m 이격하고 66km에서는 200m 이격하고 154에서는 450m를 이격해야 된다라는 그 값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가공 케이블의 시서이라고 되네. 케이블.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로 가는 케이블이 되겠죠. 그럼 케이블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철선을 놓고요. 철선은 튼튼하잖아요. 철선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케이블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케이블을 이렇게 얘는 케이블입니다. 가공 케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걸어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철선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가용선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행거라고 해요. 행거. 이 행거 간의 거리는 50cm 이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행거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의 테이프를 사용한다면 테이프는 어떻게 돼요? 감아야 되겠죠. 나선형으로 감을 때 금속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0.2m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여기는 0.5m 이렇게 되나요? 행거는 0.5m 이하로 하고 금속 테이프는 0.2m 이하로 감아 주어야 된다. 이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조가용 선이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가용 선은 얘도 규정이 있겠죠. 얼마? 22 스퀘어 이상의 아연도금한 철선을 아연도강 연선을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수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저압이나 고압의 경우에는 뭐가 틀려요? 인장 강도가 얘는 5.93 kN 이상이 돼야 되고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13.93 kN 이상이다. 굵기는 똑같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가공 케이블인 경우에 조가용 선에 케이블을 시설을 하는데 행거로 0.5m 이하, 금속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0.2m 이하의 나선형으로 감고 이 조가용 선은 22 스퀘어 이상 아연도강 연선이 써야 된다. 저압에서는 인장 강도 5.93 kN, 특고압에서는 13.93 kN.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그리고 요것, 그리고 요것. 그래서 가공 케이블에 대한 내용은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공전선의 종류 및 굵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종류에는 저압에서는 나전선, 즉 피복이 없는 선이라든가 절연전선, 다시명전선, 케이블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고압에서는 고압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을 쓸 수 있고요. 특고압에서는 알루미늄 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공전선의 굵기. 가공전선의 굵기는 요거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는 요게 두 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편하라고 요거 순서대로 있어요. 2.6, 3.2, 4,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좀 바뀌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기 편하도록 순서를 바꿔놨는데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저압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400V 이하 그리고 400V 초과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400V 이하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얘가 절연전선이냐 얘가 절연전선이 아니냐. 400V 초과에서는 얘가
시가지가 아니냐. 얘가 시가지에 쓰냐. 그러니까 시내에 있느냐, 시외에 있느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 그리고 특고압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절연전선이 조금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굵기를 얇은 걸 써도 된다고요. 얘는 2.6mm, 얘는 그거보다 큰 3.2mm. 시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mm. 시가지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으니까 더 튼튼한 5mm짜리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고압에서는 요거랑 똑같아요. 5mm가 되고,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단면적으로 22 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전선의 직경, 굵기에 따라서 인장 강도가 계속 다 똑같아요. 인장 강도는 동일하게 보면 얘는 2.3kN, 얘는 3.43kN, 4mm 같은 경우에는 5.26kN, 얘는 8.01kN, 같은 거죠, 이거. 그 다음에 22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8.71kN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뭐 인장 강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가 400V 이하에서 절연전선 아닌 경우, 시가지 아닌 경우, 시가지인 경우에 이 굵기만 잘 알아두셔도 되겠다. 아시겠죠? 가공전선에 이러한 굵기의 전선을 기본적으로 쓴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가공전선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굵기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교재에서는 뭐 순서만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편하도록 그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째, 가공전선의 안전율 이렇게 나오는데, 안전율. 그럼 가공전선의 안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공전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이쪽 방향으로 뭐를 받아요? 수평 장력을 받아요.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이 잡아당기는 그 힘보다 이 전선의 장력은 더 커야 되잖아요. 즉 여유율이라고요. 이 전선에 잡아당겼을 때 견딜 수 있는 여유율.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 같은 경우는 2.2 이상 이렇게 돼요.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예요. 그러니까 그 밖의 전선은 뭐 ACSR.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가공전선로 ACSR을 사용할 때 안전율이 얼마이냐. ACSR 그 바뀌잖아요.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이 아닌 거기 때문에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전선의 안전율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내용 보게 되면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지물은 대지와 접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공전선이 얘네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공전선과 이 지지물 간의 요 이격거리, 요 이격거리는 실제 이걸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면 여기에 전선이 있고요. 전선이 있고, 실제 얘 지지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지죠, 대지. 그러면 이 전선과 대지 간에 어떤 절연을 하기 위한 실제 이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지지물의 이격거리가 실제 대지와 전선 간의 최소 이격거리, 그러니까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압인 22.9kg 같은 경우에는 0.2m,
66에서는 0.4m, 그리고 154에서는 0.9m 이상 여기에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는 못 외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공전선에 대한 높이가 이 표를 여러분들이 또 다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지물이 있고요. 그럼 이 지지물 사이에 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대지가 있을 거고 여기와 여기 간의 높이, 이거를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럼 표에 쭉 나와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이 있고요. 특고압에서는 35kV 이하 특고압, 그 다음에 160kV 이하의 특고압, 그리고 160kV를 초과하는 것이 있겠죠. 그럼 장소별로 보시게 되면 도로를 횡단하는 거예요. 도로를 횡단하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횡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도의 궤도,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제외한 일반 장소,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 횡단보도교를 제외한 일반 장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방법이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도로는 다 6m, 6 암기하기 너무 편하다, 그죠? 도로 횡단하면 다 6m. 철도는 다 6.5가 됩니다. 다 어렵지 않게 6m, 얘는 6.5m.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는 3, 4, 5, 6이 아니라 3.5, 여기가 3.5가 됩니다. 3.5, 5, 6이 돼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5, 6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가공전선 높이 하기 전에 가공인입선에 대한 거죠. 가공인입선. 가공인입선은 뭐죠? 여기에 전주가 있고 여기에 수용가가 있을 때 여기로 이렇게 오는 거. 가공인입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다 똑같고 뭐만 틀리냐면 요게 뭐였어요? 가공인입선에서는 5였고요. 얘가 얼마였죠? 얘는 가공인입선에서는 얘가 3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장소에서는 가공인입선에서는 얘가 4였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 아시겠죠? 뭐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 어쨌든 가공전선과 대지 간에는 도로는 다 6, 철도 6.5, 3, 4, 5, 6에서 3.5, 3.5 얘는 5, 6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전선을 어떻게 사용했다. 그쵸?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저압이죠. 저압인데 저압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요거를 이제 3m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얘를 4m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특고압이죠.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이제 4m로 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선이 케이블이면 5m로 감할 수 있다. 근데 뭐예요? 표준부터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된다. 그렇죠? 표준부터. 자, 그리고 160kV 이하에서 얘네들이 어디에 있다? 산지에 있다라고 하면 다 얼마예요? 5m다 라고 했어요. 그죠? 산지에 있으면 다 5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160kV를 뭐 할 때? 초과할 때 160kV를 초과할 때 그럼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160kV 이하에서 얘는 6 얘는 6 얘는 6이에요. 그쵸? 666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횡단보도교라든가 일반 같은 경우에는 6 플러스 0.12 n 되겠죠. n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단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단수는 만약에 345kV 다라고 한다면 이 단수 n이라고 하는 것은 345를 160으로 빼고 10으로 나누면 얘는 18.9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쵸? 18.9. 그럼 얘는 무조건 절상 19가 됩니다. 그러면 6 플러스 0.12 곱하기 19 하시게 되면 8.28 미터가 된다. 근데 얘가 철도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돼요? 6.5 플러스 0.12 n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산지다 라고 하면 얘네들에 다 상관없이 그냥 5 플러스 0.12 n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160kV를 초과할 때 이 계산하는 거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160kV를 초과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345kV가 되겠죠. 그래서 가공 전선의 높이에 대한 요 표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뭐 어떤 제가 설명한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중 본인이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번째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이 전선으로 낙뢰로부터 요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요 맨 끝에 이렇게 선이 하나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요것을 우리는 가공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가공지선은 여기에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 고압 같은 경우에는 4mm 이상의 5.16 인장강도 5.16kN 이상이고 또는 지금 4mm 이상의 나경동선 그러니까 피복이 없는 경동선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고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8.0kN 이상의 나선 피복이 없는 선 지름 5mm 이상의 나경동선 22스퀘어 이상의 나경동선이라든가 아연도강연선 22스퀘어 또는 OPGW 전선을 사용하여라. 그러니까 전선에 즉 가공지선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종류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입니다. 목주는 지지물이죠. 목주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목주의 풍압하중과 지지물의 기초하중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목주라고 할게요. 그럼 목주의 기초가 있겠죠. 여기 요 기초 우리가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였죠? 안전율이 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0이에요. 그죠? 2.0 앞에서 공부를 하셨죠. 그러면 얘가 목주일 때 이 바람이 불면 이거에 대해 얘가 이 목주 자체가 견뎌야 되는 안전율이 저압은 1.2, 고압은 1.3, 특고압은 1.5다 이런 얘기고 요 말구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 끝에 당연히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껍고 위쪽일수록 얇을 거 아니에요. 요 말구의 지름이 12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요 말구 지름이 12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 주 및 철탑의 종류 그러니까 목주는 아니네요. 그죠? 목주는 없고 철주, 철근, 콘크리트 주, 철탑의 종류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3도 이하의, 경사 3도 이하에 사용하는 게 직선형이고, 각도형은 3도를 초과하고 20도 이하의 철탑을 또는 철주, 철근 콘크리트를 각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선로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맨 끝에 있는 거, 그러니까 즉 힘을 이쪽으로만 받는 것을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인류형인 거죠. 전 가섭선에 인류하는 곳에 사용이 된다. 즉 마지막에 있는 전선로의 맨 끝에 있는 지지물을 우리는 인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견딘다는 거죠. 장경간에 견딜 수 있는 거다.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것이 내장형. 장경간에 견딜 수 있는 것. 보강형은 말 그대로 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강형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고압 전선로 철주, 철근, 콘크리트, 주 또는 철탑의 상정하중이라고 합니다. 상정하중. 이 그림을 또 그려보면 여기에 지지물이 있고요. 또 여기도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랬을 때 수직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지물의 아래 방향으로 받는 힘, 이거를 우리는 수직하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전선로와 이 수직하중과 그러니까 또 수직, 이렇게 이러한 방향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선로와 또 수직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수평, 이 전선로의 수평, 얘를 횡하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전선로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얘는 수평 종하중 이렇게 해요. 얘는 수직하중, 그러니까 아래 방향,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수직하중인 거고, 그 중력과 직각인 이렇게 되는 것은 수평하중인데, 전선로와 같은 방향은 종하중, 전선로 방향과 수직인 것은 횡하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풍압이 예를 들어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적용하는 것은 수평 횡하중이랑 수직하중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는 전선로 방향으로, 즉 이렇게 바람이 분다면 그때 적용하는 것은 수평 종하중, 그 다음에 횡하중, 수직하중, 이거 다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리고 경사가 있는 경우, 전선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직하중과 그 다음에 수평 횡하중 고려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요거와 요거는 항상 고려하는구나. 그쵸? 항상 고려하는구나. 근데 얘가 전선로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는 요것도 고려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상시, 상정하중. 이상시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중은 얘네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중 가장 큰 하중을 채택해서 우리가 지지물을 설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또 종류를 보시게 되면 목주랑 A종, 그냥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니까 그냥 목주 A종, 얘는 B종, 그 다음에 얘는 철탑,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구분하시면 되겠더라. 여기서 볼게요. 목주랑 A종은 그냥 같이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종 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철탑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목주와 A종부터 보게 되면 전선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땅이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목주랑 A종 같은 경우에는 5기 이하마다 요 전선로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얘를 요렇게 전선로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5기마다 뭐를 이용해서? 지선을 이용해서 보강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15기 이하마다 전선로 방향으로 이렇게. 전선로 방향은 이렇게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선로 방향이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지선을 이용해서 15기마다 보강을 한다 이거예요. 목주나 A종 같은 경우에는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5기마다 보강을 하고 15기마다 지선으로 전선로 방향으로 이러한 보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B종 같은 경우에는 10기마다 장력에 견디는 결국엔 뭐예요? 내장형을 쓴다는 얘기죠. 10기마다 내장형. B종은 10기마다 뭘 쓴다고요? 내장형을 쓴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뭐예요? 5기마다는 뭘 쓴다고요? 보강형을 쓴다. 우리가 지지물의 종류에서 내장형도 있고 보강형도 있었잖아요. B종,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같은 경우에는 10기마다 내장형을 쓰고 5기마다 보강형을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철탑 볼게요. 철탑 같은 경우는 10기마다 내장형을 쓴다. 장력에 견디는, 장경관에 견디는 그런 철탑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주, A종, B종, 철탑마다 어떻게 지지물들을 보강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